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이학년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뭐 순서도 좀 잘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각각의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어떤 장군들이 있는지도 연결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필수 개념 2가지, 암기사항 3개 나와져 있네요. 먼저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나와져 있습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거예요. 박해. 박해는 막 우리가 뭐 하는 거 탄압하는 거지, 그지? 누구를 탄압해요?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하고 죽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랬느냐?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당시 위에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이 아니겠습니까?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져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지금 자꾸 러시아가 남하하는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사실 나는 종교인이지 우리가 뭐 외교관도 아닌데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니 결국엔 교섭에 실패를 하고 말았고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니 안 도와준다고?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너무나 많은 프랑스 선교사와 신자들, 이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을 했더라라는 거죠. 와우, 프랑스 입장에서 열받는 일이죠. 너무나 선량한 선교사 9명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느냐? 바로 여기 강화도로 들어왔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강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 우리 수도인 한강까지 해서 한성으로 들어오기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랬더라라는 거. 한양으로 오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실상 정말 그렇게 쉬웠을까? No. 너무나 쉽지 않은 땅입니다. 왜냐면 여기 서해안은 워낙에 이제 뭐 밀물과 썰물의 차이도 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워낙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큰 함대가 쉽게 진출하기 어렵고 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근성이 있어. 우리 장군들이 아주 끝까지 잘 막아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그리고 이제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열심히 막아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 군대는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가기에 너무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당시 강화도에 있었던 우리의 문화재를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외규장각이 되겠습니다. 외규장각, 규장각은 이제 우리 정조가 만들었던 그런 학문 연구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문 연구하면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책들을 보관하기 위해 여기저기 둔 거야. 왜? 전쟁 나가지고 또 불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서 보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강화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퇴각을 하면서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프랑스는 워낙에 우리가 또 놀러 가면 뭘 보러 가? 루브르 박물관 보러 가잖아요. 그 박물관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약탈 문화재들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문화재 가져갔다라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름부터가 병인, 박해, 병인, 양요니까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병인, 양요 때 활약한 장군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그 국어에서 보면 이제 거센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비읍이 거세지면 피읍이 됩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비읍인 병인, 양요가 프랑스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누가 있냐면 정량이가 살고 있는데 얘가 거기서 프랑스어는 안 배우고 한문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프랑스와 관련된 이 병인 양요 같은 경우에는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사는 정량이가 한문을 배운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요 지도 살짝만 보고 갈까요? 요거 지도 보시면 되게 커지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안 되네. 자, 어쨌든 이 지도에 보시면 한성근과 양헌수가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2가지, 여기가 병인 양요랑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너럴 셔먼호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제너럴 셔먼호. 이름부터가 미국배 느낌 빵 나죠? 제너럴 셔먼이래잖아. 제너럴 셔먼인데 미국이 아니면 좀 영국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언제
언제 일어났느냐? 아, 요것도 포인트예요. 자, 제너럴 셔먼 사건은 병인 양요와 병인 박해 사이에 일어납니다. 순서가. 그래서 사실 병인 박해 양요가 아니라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그다음 병인 양요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그럼 이 배는 뭐냐?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러 온 배예요. 자, 이때 이 당시에 얘네들은 더 많은 나라랑 교역을 하면서 자기네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 교역을 하기 위해 똑똑똑 문두리고 두드리고 다니고 있던 그러한 시점인데 우리나라에도 온 거죠. 이때 얘네가 어디로 왔냐면 평양으로 옵니다. 어디요? 평양. 내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가요.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거절. 그랬더니 관리를 납치하고 상선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횡포를 부리죠. 자, 이러한 애들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니? 안 되죠. 어디 여기 와가지고 자, 저 배를 불태우거라. 그래서 평안감사였던 박규수가 이제 얘를 불태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불태우고 침몰시켰더라. 이 일이 이제 결국에는 쌓여서 1871년도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강화도로 침략을 해왔어요. 프랑스랑 같습니다. 이때 이제 초지진과 덕진진은 이미 점령을 당했고 마지막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인이 퇴각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 이름부터가 신미잖아. 그래서 미국이구나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뭐가 있다? 미국산 광어가 맛있다. 광성보 어제연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에 사는 정냥이가 프랑스에 사는 정냥이가 한문 배우고 미국산 광어 먹네. 요렇게 그냥 연결하시면 쫙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제너럴 셔먼호와 신미양요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오페르트는 바로 이제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를 이제 도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해서라도 뭐 하려고 한 거야? 우리나라랑 교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따위로 하는데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이라도 문 열고 싶겠어요? 문 안 열고 싶죠. 와가지고 맨날 행패나 부리고 우리 아빠 몇 팔라 그러고 정신이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적화비를 건립합니다. 적화비 뭐예요? 서양 세력이 침략했을 때 우리가 그렇지 만약에 걔네랑 화해하는 거 그거 다 알아파는 거야 라고 적어놓은 비석을 전국 방방 곳곳에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습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그래도 일시적으로 저지한 우리의 그런 좀 자주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근대화가 너무 지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뒤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일제강점기까지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병인박해 그 사이 제너럴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신미양요, 척화비 요 순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오페르트가 미친 척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순서 잊으시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미국에 노획당한 어제연의 숫자기 수군에 관련해서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진영의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수군을 상징하는 깃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게 나오면 신미양요, 광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게 척화비입니다. 여기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화해라는 거다.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거다. 이거 이렇게 신민을 세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 박해부터 여러분들이 척화비까지 순서도 잊으시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관련해서 자료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자, 병인 박해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사학 죄인 김면호, 김문호 어쩌고 저쩌고 체포를 해가지고 뭐 얘네가 뭐 내통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 나와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학입니다. 당시 우리가 서양의 학문들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사악한 학문이다라고 하여 사학이라고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경계시키려고 했다 뭐 어쩌고 이런 내용 나와져 있어요. 그다음 병인 양요 당시의 상황이네요. 순무영에서 정족산성 수성장 양헌수 나와져
있죠? 프랑스의 정량이가 한문 배운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달 초하는 날 저놈들 60여 명이 산성에 들어와가지고 지형을 자세히 살피고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갔다라는 거 내용 나와져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좌우에 매복했다가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어우, 잘했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퇴각하면서 뭐 가져간다고요? 외교장각, 문화재,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반환이 되는데 영구 반환은 또 아닌 너무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너럴 셔먼 보이죠? 박 교수 어쩌고 나오면 됩니다. 평양에 와가지고 정박한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배라는 거죠. 이 배가 와서 미쳐 날뛰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아대어서 사람들을 죽인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를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들을 때려 죽였고 남김없이 죽였다. 그래서 진정될 수 있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 나중에 신미양요 연결하셔야겠죠. 자, 오페레트 도굴 사건, 남현군의 묘를 팠다. 여기 나오죠. 남현군방 차지 중사가 아랫말을 들으니 덕산의 묘지에, 덕산, 충청남도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침입해가지고 사초를 훼손한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 나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중에 광성보 나와져 있죠. 여기 광성진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광성진에서 조총을 쏴가지고 붕괴되고 어쩌저쩌고 이런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광성보 하면 누구? 어재현. 그래서 미국산 광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밑에 개념 확인으로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병인 박해는 프랑스랑 동맹을 실패하고 천주교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점 고조되면서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프랑스랑 동맹을 하려고 한 건데? 기억하세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더라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프랑스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그렇죠. 바로 강화도로 쳐들어왔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병인 양요도 그렇고 신미 양요도 그렇고 전부 다 강화도에서 일어났다는, 그래서 강화도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양요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에는 이제 원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몽골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어? 그때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뭐가 많으냐면 고인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강화도가 은근 또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더라.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병인 양요 당시에 한성근 부대가 문수, 그래서 한문, 그죠? 그 다음에 정족산성에서는 누구야? 이양, 그래서 양헌수 장군이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상선이 대동강까지 올라와서 횡포를 부렸어. 관민들이 이 상선을 공격해서 불태웠죠. 자, 이거 어떤 배예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자,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신미 양요 일어나겠죠? 다음 다섯 번째, 독일 상인이었던 누가 통상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를 하죠. 그죠? 누구였습니까? 오페르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고요. 자, 다음 여섯 번째, 신미양요 당시 어재현이 이끄는 수비대의 활약으로 광성보를 지켜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산 광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때 우리가 요 뒤에를 잘 봐주셔야 되겠죠? 지켜냈다. 광성보에서 어전히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함락당하고 말았더라. 지켜내지는 못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디테일하게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재현 장군의 숫자기를 미군이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돌려받았구나. 이렇게까지 연결을 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은 통상수교 거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순서 파악 정말 잘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각각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장군들이 있었는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